그 장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빼놓고 갈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변비입니다. 그러니까 변비는 어느 때 생기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변비가 오는지 한번 생각해 볼 일인데요. 예를 들어서 몸이 차신 분들은 그 장의 활동 자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변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몸을 따뜻하게 해서 장의 운동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고요. 또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 체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몸에 진액이라든지 이런 기운도 없고 진액도 마르고 이런 상태에서 변비가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그냥 변이 안 나온다고 해서 설사제를 막 드시게 한다든지 이러면 기력이 더 떨어지고 잘못하면 위험한 지경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진액을 보태주고 혈액이 좀 더 많아지게 하고, 그러니까 영양가가 좀 더 풍부한 그런 야채들과 음식을 드시게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의 대부분, 그러니까 여성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젊은 남성분들, 이런 분들이 고생하는 변비는 그런 몸이 차신 분들이라든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겪는 변비와는 다르게 너무 기름진 음식이라든지 인스턴트 식품, 방부제가 많이 들어간 그런 음식들은 많이 먹으면서 섬유소가 많이 함유된 그런 야채들은 먹지 않다 보니까 그 섬유소라는 것은 변을 끌고 나올 수 있는 어떤 구심점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의 운동 자체를 원활하게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섬유소가 부족한 그런 식단으로 식사를 하다 보니까 이 노폐물들이 그냥 장에 너무 꽉 차 있는 상태로 오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 자체가 불규칙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 10시간 정도 굶었다가 막 폭식을 하고, 어떤 때는 2시간, 3시간 간격으로 막 먹고, 이렇게 불규칙한 식사로 인해서 장의 움직임 자체가 일정하게 일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장의 율동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음식 노폐물들을 원활하게 그 항문까지 전달하지 못하고 안에서 오랫동안 쌓여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비가 오래 됐을 경우에는 그냥 내가 대변을 잘 못 본다, 그런 문제 이외에도 노폐물이 계속 쌓여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온갖 독소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이 독소들은 장가막을 타고 우리의 혈관으로 유입되어서 그 간에 무리를 주게 되고, 그러니까 간에서는 그 독소가 유입된 것들을 해독을 해야 되니까 간에 무리가 오고, 그리고 간에서 이제 처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처리가 미처 되지 못한 그런 독소들은 혈액을 타고 우리 온 몸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그 피부 증상이라든지 피로감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변비에 좋은 밥상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변비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이 고통을 안고 계시고 있고요. 잠시만요. 네.